확인해 볼래요? 될걸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여기 끝에 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끝에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잘 보세요. 행복의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봤죠? 그리고 객관적인 행복의 기준과 주관적인 행복의 기준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냐면 사상가들입니다. 동서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상가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1학년 통합사회는 막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재밌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해보겠습니다. 동양, 고대 중국을 중심으로 서양,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보면 이 동양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가족 구성원이다. 이런 것들을 매우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환경에 개인이 적응하려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거. 그에 비해서 서양,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화에도 드러나요. 여기 교과서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여기 이 전투 장면이 그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입니다. 도자기의 전투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이 이 측면에서 얼마나 탁월한지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요.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를 그린 중국의 그림입니다. 이게 뭐예요? 조화, 일상, 평범한.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중국의 이런 것들을 보면 농촌의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이런 행복관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울 거 아니죠. 그죠? 네, 또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노자입니다. 노자인데요. 이 노자는 인위적인 도덕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자연. 그럼 여기 이 한자 정도는 아나요? 이거 없을 무자예요. 여기는 할 위자입니다. 뭔가 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함이 없다. 뭔가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일부러 꾸며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순응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 노자의 이 말이 있습니다. 저 이거 되게 진짜 몇 번 읽었어요. 참 철학이나 이런 것들 막 이런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대학교 때나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정치학 하면서 사회계약설, 그래서 홉스, 로크 사상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 야, 진짜 사상가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함이 없다. 일부러 꾸미지 않고 자연에 순응한다라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과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과욕. 그 다음에 불만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탐욕보다 더 큰 결점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저를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욕을 부리나? 그런가? 네. 그 다음에 불만은 엄청 많죠. 불만 엄청 많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욕. 솔직히 탐욕스러운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욕심을 부릴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불만은 확실히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버려야 되죠. 지나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무 가치 있지 않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인데요. 헬레니즘 시기에 활용한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제가 뭐 철학을 많이 알지 않아도 이건 아는데 쾌락주의. 쾌락이 뭐죠? 막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막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주의의 이 쾌락이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쾌락을 멀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그런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진짜 물질적으로 아주 넉넉하다 못해 아주 진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흥청, 영화에도 나오지 않나요? 아, 그 영화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그 유아인 씨하고 황정민 씨 나왔던 베테랑. 예, 거기 보면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에 거기 막 젊은 오너가 그 정말 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쾌락을 버려야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해가 안 돼요? 쾌락을 버려야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쾌락주의의 역설이거든요. 쾌락을 버려야 쾌락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스위스에 여행을 갔어요. 제가 이제 산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스위스에 그 막 거길 트레킹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 스위스 산 중에 이제 2박 3일인가를 묵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이제 융프라우라고 제일 꼭대기에 이제 가는 이제 일정이 있었고, 근데 스위스가 엄청 비싸요, 물가가. 그래서 나가서 사 먹자면 진짜 뭐 좋은 거 별로 못 사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맛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이 햇반, 뭐 라면 이런 것들 사가서 아주 아껴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아껴. 그거 먹는 게 행복이에요, 정말. 그러다가 융프라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우리나라 어떤 아주 유명한 라면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컵라면을 파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10,000원 정도. 사 먹었죠? 자, 보세요. 저는 겨우 진짜 컵라면 하나면 진짜 대만족.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사치를 부렸지만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물질적이나 육체적 쾌락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끝이 그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쾌락을 버렸을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돼요? 어렵지 않죠?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행복은 탁월성. 어려운 말이에요.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탁월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어떤 그 성취 동기나 개인의 막 그런 특징,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행복은 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학자도 있어요.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여러분이 뭔가에 몰두해가지고 성취해냈을 때 행복함 느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한 말인데, 나는 행복을 2가지로 정의한다. 외직에 나가서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관인을 막 허리에 막 이렇게 두르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비단 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책을 하면서, 이게 뭘까요? 성공이잖아요. 읽어보면 당시에 조선시대 그때 보면 이게 성공이잖아요. 사회적 성공. 이게 바로 하나의 행복이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복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거. 열복.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고, 또 하나는 깊은 산 속에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 이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깊은 산 속에서 진짜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다 이렇게, 혹은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음악을 듣거나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이것도 행복입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청복이라고 했고요. 정약용 선생님은 둘 가운데서 이 청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청복, 지금 열복, 청복. 제주도에 그 큰 녹곰의 오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이 하늘을 보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청복 느꼈어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